1년 전 댓글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와, 또 이거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난 8월 8일에 EF에서 교환학생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냥 1년간 교환학생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설명회에 가가지고 이제 내년에 등록하실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나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교환학생 등록하러 EF에 오신 분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 교환학생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영상에서는 교환학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에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8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8월 29일인데요 제가 딱 작년 이맘때 교환학생으로 뉴욕에 가서 영상을 처음 올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1년간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교환학생이니까 교환학생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댓글이 제가 정리를 여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늘 노트북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만 따로 꼽아가지고 그것만 오늘은 Q&A 식으로 답변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자료 조사를 내가 교환학생에 관련된 댓글을 일일이 진짜 확인을 다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댓글만 추려가지고 한 10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교환학생이라는 주제로 찍을 만한 영상 거의 다 찍었어요. 이게 좀 최종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교환학생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교환학생에 대한 웬만한 궁금증은 다 기본적인 건 저번에 설명드렸고 이번엔 좀 더 세세한 것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만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나갔나? 아무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주를 선택할 수 있나요? 지역 선택이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교환학생을 EF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EF 담당 직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를 선택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출국하는 사람만 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8월 출국하고 1월 출국 되게 이렇게 나뉘는데 8월 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1월 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기가 이제 끝난 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주를 선택하려면은 8월 달에 출국해야지만이 이제 주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추가 비용은 제가 알기로 한 $500인가?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 선택에 대해서 일단 답변은 네, 됩니다. 8월 달에만 되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나는 난 무조건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에서만 살까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굳이 주 선택을 안 하고 맞는 호스트에 그냥 배정되게 운에 맡기는 그게 좀 더 저는 좋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주 선택을 하면 또 나랑 가장 잘 맞는 호스트는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에 있는데 나는 캘리포니아를 꼭 가고 싶어서 캘리포니아에 등록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더 좋은 호스트 패밀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 선택으로 인해서 단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캘리포니아 or 뉴욕 같은 진짜 나는 꼭 그 지역에 갈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네, 됩니다. 8월 달에만 됩니다. 이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비용에 관한 질문이 지금 댓글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모아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이 질문이 있고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교환학생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들었나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 비용과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준비하실 때 들였던 비용이 궁금해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교환학생 등록 비용. 자,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EF 측에 다시 물어보니까 홈페이지도 사실 잘 안 나와 있고 재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도 저번에 EF 행사 갔을 때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비용은 매년 바뀌지만 정말 큰 폭으로 바뀌진 않고 대략 2천만 원 왔다 갔다 간당간당 하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매년 조금 비싸지고 있다고 하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진 않고 2천만 원
이상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환학생 이제 등록에 있어서는 교환학생 전체적인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의 씀씀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어디서 들은 바로는 여자애들이 돈을 더 많이 쓴대요. 쇼핑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저도 쇼핑을 좀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여자애들은 더 하죠. 쇼핑에 관한 영상은 제가 미국 패션 하울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30만 원. 30만 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30만 원은 생활비 말하는 거예요. 교환학생 등록할 때 냈던 2천만 원 이외의 비용 30만 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학교에서 밥을 카페테리아에서 먹으면 하루에 한 3,000원? 4,000원 정도 내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값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도 먹어줘야 되고요. 옷도 좀 추우면 두꺼운 점퍼도 하나 사서 입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생활비 다 포함해서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또 어떻게 받느냐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무 은행에 가가지고, 아무 은행 말고 그냥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광고로 받은 건 아니고 저는 하나은행하고 시티은행을 사용했어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쉽게 시티은행을 찾을 수 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두 개 사용했고,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제 시티은행이나 하나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돈을 거기서 뭐 카드로 끌거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ATM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 누르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깨닫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서 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은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점심값 당연히 본인이 내셔야겠죠. 하지만 호스트 패밀리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한 번씩 외식을 하잖아요. 뭐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식을 많이 하는 집이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집 적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간히 적당히 좀 많이, 적당히 많이 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로 했는데 이게 또 달라요. 이거는 제가 교환학생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각자 다르구나 하고 느꼈던 건데, 그 외식을 할 때 식비를 내주는 집이 있고 안 내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뭐 교환학생 가서 호스트 매칭되면 그걸 확실하시면 되는데, 그 호스트 측에서 우리의 이제 외식비를 내주시는 입장은 살짝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는 너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이 밥도 내주고, 우리 애처럼, 우리 아들, 딸처럼 같이 외식하는 밥값 내줄게 하는 그런 그거고요. 반대로 직접 내게 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우리 집에 잠깐 머무르면서 문화 체험하는 가는 아이구나, 가족까지는 아니니까 굳이 내가 외식비는 안 내주고 외식비는 직접, 이렇게 하시는 호스트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내주는 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내준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분이겠지만, 안 내주시는 호스트를 만나게 된다면 생활비가 뭐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얻어먹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그냥 이번 건 내가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몇 학년으로 가게 되나요? 진짜 상황마다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딱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 한국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 내가 가는 학교에 그 학년 TO가 뭐 얼마나 자리가 남는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학년에 갔어요. 왜냐면 제 나이에는 10학년이 맞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자리도 좀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저를 10학년에 꽂아주셨는데,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높은 학년을 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 학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성적 왜 그렇게 좋은데 그냥 높은 학년 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1학년 들은 친구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출국을 했는데 11학년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랑 같은 나이인데 뭐 12학년에 등록이 된 친구도 있고요.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몇 학년에 가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은 학교마다 다릅니다지만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1 때 출국을 하면 10학년으로 가고, 고2 때 가면 주니어 11학년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해져 있고, 9학년 프레시맨 이어에는 잘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 왠지 모르겠는데 보통 10학년 11학년 그쯤에 많이 배정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자, 네 번째, 운전할 수 있나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또 이론상 가능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졸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나요랑 졸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똑같은데, 졸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다르고요. 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운전 그 나이만 넘으면 운전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지만 호스트가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본인들의 차가 있고, 오케이 우리 너 운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매치가 되면은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스가 우리 운전은 조금 못 가르쳐주고 우리 차 좀 대주는 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러면은 운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5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핫한 질문인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자,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스탑하고 난 다음에 미국 학교로 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학교를 계속 다닌다. 뭐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학교 네 가지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미국 학교를 계속 다닌다. 두 번째, 다른 나라 교환학생으로 간다. 세 번째, 한국에 와서 원래 다녀야 될 학년으로 간다. 네 번째, 스탑했던 학년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질문들을 보면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다니시고 올해는 사립 유학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저는 이제 교환학생 미국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사립 유학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진짜 그냥 사립 원래 유학 정규 유학 조기 유학이죠. 미국 고등학교에 그냥 지원해서 계속 다니기로 했고요. 한국 오면 몇 학년부터 다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백해서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이상은 고1이기 때문에 고1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환학생 비자 만료되고 바로 유학 비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오면 몇 학년으로 복학하나요? 교환학생 너무 물어요. 감사합니다. 몇 학년으로 복학하냐면 개인의 자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원래 스탑했던 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원래 다녀야 될 학년을 맞춰서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교환학생 이제 성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는 거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굉장히 어필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득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여섯 번째, 언제 지원하는 게 적당한가요? 이거는 제가 딱 그렇다 할 답이 없어서 제가 또 저번에 재단 올라갔을 때 물어봤는데 가기 1년 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미국 가려고 하는데 고1 1학기 마치고 가는 것 같던데 중3 1학기 마치고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교환학생은 중학생 3학년 이상의 나이부터 가능합니다. 자,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 자퇴한 사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제가 재단에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질문,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자퇴를 해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데 그럼 교환학생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재단에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은 못 가고 아일랜드나 영국 교환학생은 상황 보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미 소속돼 있는 학교가 있어야 돼요.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들어갈 때 쉬는 시험 어려워요. 이 들어갈 때 쉬는 시험이 뭐냐면 LTIS. 그래서 LTIS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얼마나 어렵냐, 어디서 치냐, 그렇게 두 개를 받았는데, 자, 일단 얼마나 어렵냐는, 이거는 조언을 드리자면 구글에 LTIS 프랙티스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공식 사이트가 있고요. 또 이메일 주소 넣으면은 시험을 연습 삼아 쳐보실 수 있고요. 답지도 이메일로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TIS 수준이 궁금하시다면은 그냥 구글에 LTIS 프랙티스 테스트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쳐보시고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확실히 토플보다는 완전 쉽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치나요? 그거는 재단에 등록을 하면 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재단 없이 갈 수 있나요? 재단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 국무성에서 이제 국제 교환학생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재단과 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 성적이 안 좋으면,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려면 성적이 C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성적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자, 성적에 관한 질문. 형, 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딱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막 잘하지 않아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좀 잘하려면은 잘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교환학생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나요? 정해진 거는 성적 C 이상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1년 맞춰 생각해보니까 그냥 공부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은 오면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3 되는 학생인데 혹시 성적이 D인 과목이 3과목이 있는데요. 역사, 기가, 도덕 이렇게 비주요 과목이긴 한데 성적이 D면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큰 지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모든 학년에서 성적이 C 이상이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단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적 C 이상 이거 어떻게 좀 정확한 기준을 달라 해서 물어봤는데 국수사과형 기준이고요. 나머지 과목은 거의 안 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국수사과형 이 주요 과목 성적이 C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D인 게 주요 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진짜 최소한 진짜 안전하게 가려면은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원하려면은 C 이상이어야 되는 게 맥락상으로는 확실해 보이고요. 아니 내가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 모자란 과목에 대한 추천서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봐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재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C 이상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만 한두 개 D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찔러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10번째 질문이죠. 미국 고등학교에서 성적 잘 못 받으면 추방당하나요? 이 질문이 사실 이게 재단 그 룰에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딱 정해진 룰을 말씀드리면, 그 미국 학교에서 성적 C 이하를 받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자면 1차로 경고를 주고요. 2차로 만약 1차 경고를 줬는데 개선이 없다. 그럼 바로 쫓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단에 제가 물어봤죠. 자, 그래서 실제로 쫓겨난 사람이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웬만해서는 교환학생으로서 C 이상 받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만 가능한가요? 교환학생으로서 더 연장해서 있을 수 없나요? 이 질문이 이제 몇 번째 질문일까요? 11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1년만 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1년만 가능하고요. 정확히는 10개월이죠. 미국에서 공립고등학교를 간다는 자체가 특별한 케이스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1년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1년만 가능을 합니다. 연장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냥 미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러면 다녔던 공립학교는 못 다니고요. 따로 사립을 알아보셔가지고 유학비자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서 원래 공부 잘하셨어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 고1 1학기 마치고 갔습니다. 원래 공부 잘했냐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끝났다. 네, 이렇게 해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많이 하시는 질문들 12가지 이렇게 봐야 되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ou guys,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push the like button. 영어 발음이 bye.